처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에게는 가히 바이블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스터디 니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정말 도움이 됐었던 책 3권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3권을 지금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도 초보분들도 3권을 차례대로 읽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희 집의 부동산 자산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이제 만 5년이 좀 넘었어요. 현재 부동산 총 자산이 20억 정도가 되고 저 자산에는 당연히 부채가 포함되어 있고요. 순자산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제가 굳이 저희 부부의 자산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부동산 관련 책을 추천하려면 스스로 투자하고 조금이라도 불려나간 경험과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지 않을까요? 요즘같이 돈이 넘치는 세상에서 돈 10억이 뭐가 대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0억이면 300만 원씩 매달 써도 30년 넘게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적어도 저에게는 부동산 투자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 번째 허들을 넘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 3권을 순서대로 마스터하신다면 적어도 부동산 초중수 정도는 되었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책 소개와 더불어서 인상 깊었던 내용도 살짝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책은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라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현재는 절판되어서 저도 빌려서 읽었는데요. 100억대 자산가이신 월급쟁이 부자들 이 유튜브에 나오시는 너바나님이 쓰신 책이고요. 방법론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투자 동기, 투자 마인드를 아주 단단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평가된 아파트를 어떻게 찾는지, 어떤 지역에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하지만 결국 투자는 평생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 보다 얼마나 내가 단단하고 튼튼한 투자 마인드를 가졌는가, 얼마나 강한 동기를 가졌는지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단단한 부자 마인드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책에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나의 노후 자금은 얼마인지, 투자 물건의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고 수익률이 얼마 이상일 때 투자를 했는지, 물건마다의 리스크를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지, 월급쟁이 투자자로서 꾸준히 투자하려면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투자자가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처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에게는 가히 바이블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테크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이 처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판됐으니까 도서관 가서 빌려서 읽으세요. 제가 사려고 중고 매장에 봤더니 10만 원이 넘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책, 너나위님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라는 책입니다. 부동산 책들을 보면 자기 성공 투자 사례를 약간 자랑하듯이 써놓은 글들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정말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어서 좋은 마음으로 쓴 글이라는 게 느껴지는 책이었어요. 갭 투자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채수를 늘리는 것이 지금은 좀 어려운 방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꽤 구체적으로 투자 방법을 써놓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로 팔아서 당장 몇천 벌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50억, 100억 큰 부자가 되는 시스템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매년 종잣돈으로 부동산을 한 채씩 사면서 더불어서 전세 만기가 돌아올 때 전세 인상분으로 또다시 채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그럼 장기 보유하게 되는 부동산의 개수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가지고 있는 주택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거나 매도해서 여유 있는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예전에 쓰여진 책이라서 전세 만기를 2년으로 잡고 써 놓으셨는데요. 현재는 만기가 4년이잖아요.
그리고 종부세, 높아진 재산세, 취득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시스템 예시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짜잔! 직장을 15년간 지속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시스템 투자법으로 총 25채를 가질 수 있고요. 한 채당 1억에 오른다면 시세 차익은 25억입니다. 물론 어떤 것은 조금 오르고 어떤 것은 더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15년간 오름폭이 1억이라고 잡는 겁니다. 내년 절약하여서 모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종잣돈으로 한 채씩 매년 삽니다. 여기에 대문자 A, B, C, D로 나타냈고요. 주택 A의 전세 만기가 투자 5년 차에, 그러니까 4년이 지난 5년 차에 주택 B의 전세 만기가 투자 6년 차에 차례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6년 차에는 A주택, B주택의 전세 만기 상승분을 합해서 소문자 A주택을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 6년 차에 구입한 주택 수가 2개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 2개의 상승분을 합해서 투자를 하는 식으로 지속하면 15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25채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화면을 멈추시고 표를 들여다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요. 물론 살 때 저평가된 아파트를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꾸준히 동료들과 임장을 하고 책에서 배운 대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세를 체크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팔지 않는 겁니다. 결국 아파트는 상승과 하락을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사실은 물가보다 조금 더 오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락장을 맞다가 팍 꺾여서 아파트는 원래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하락장을 겪을 때는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언제나 물가는 올라가 왔죠. 매년 한 3%에서 4%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더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쭉 통계를 내보면 물가가 이러면 아파트 값은 살짝 진짜 조금 더 올라 있는 상태더라고요. 아무튼 사실 그 소문자 A, B, C, D의 전세 상승분을 합해서 또 다른 아파트를 구매하면 25채보다 더 채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돈으로는 아파트를 사지 않고 역전세에 대비하여 종부세, 재산세를 내면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체력을 확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과감히 주택 구매 자금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너나이님이 부동산으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하신 거는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야만 부동산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대박. 그래서 지금 너나이님이 현재 70억을 만들 수 있었구나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책은 3권 중에 가장 반복론적으로 실질적인 투자 방법을 제시해 놓은 책인데요. 월급쟁이의 첫 부동산 공부입니다. 이 책은 7년 만에 투자금의 50배 이상을 번 마중물님의 투자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한 책인데요. 매주 올라오는 KB부동산 시세와 한국감정원 사이트의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지역 선정은 어떤 부분을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건지,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미래 유망 지역 5곳을 추천한 코너도 있는데요. 어떤 강의 부럽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자세히 쓰여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투자를 행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읽고 친구들한테 야, 부동산 투자 독학하려면 이 책 읽어 하면서 강추한 책입니다. 사실 부동산 강의를 여러 개 듣는 것보다 저 책 3권을 읽고 투자 마인드와 방법을 알고 신성철 쌤 강의를 듣고 제가 위에 카드 띄워놓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지인, 아파트 실거래가,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이런 어플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고 그리고 투자 동료를 만들어서 주 1회씩 임장을 한다면 남달리 똑똑하지 않아도 성실하고 근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도전할 만한 투자가 부동산 투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투자가 저희같이 평범한 월급쟁이에게 유리한 건 수익률 대비 투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인데요. 지금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동산이 몇 억씩 하는데 무슨 투자금이 적게 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생돈 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물론 정말 큰 부자들은 15억, 16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게 안 되니까요. 필수적으로 대출이나 세입자의 전세금을 이용하여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우리 종잣돈이 3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3천만 원을 주식에 넣어서 10% 수익을 내면 300만 원이죠. 하지만 3천만 원을 갭으로 3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똑같이 10% 올랐을 때 3천만 원입니다. 내 돈은 똑같이 3천만 원이 들어갔지만 주식의 10%는 300만 원, 아파트의 10%는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10%가 아닌 100%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조급함을 버리고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장기 투자한다면 어떤 투자보다 자산을 불리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터디원 여러분들, 위의 책을 읽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너바나님이 알려주신 책 읽기 방법인데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에 줄을 치며 통독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밑줄 친 내용을 종이나 블로그에 옮기며 필사한다. 세 번째, 필사한 내용을 보며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정리하여 적용한다. 개인적으로 3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작정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좋은 책에서 배운 걸 내 생활에 얼마나 적용하여 실천하느냐가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책을 읽으면서 투자 동료를 만들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읽으면서는 부자가 되는 시스템 투자법을 실천할 것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을 읽으며 부동산 어플에서 제공하는 가공된 자료 말고 매주 금요일에 올라오는 KB 시세 자료를 스스로 분석해 보려고 노력해야겠다 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남들보다 한 발 더 빨리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위의 책 말고도 어떤 책을 읽든 내가 뭐 하나는 배워서 내 생활에서 실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1년 후에 나, 2년 후에 나는 지금보다 분명 더 멋진 모습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도 당연히 그 뒤에서 성큼성큼 따라올 거고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하는 도서 3권을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